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올해 설 연휴가 내일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상 내일 저녁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즐거운 설 명절이 아무 탈 없이 지나가면 좋겠지만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설 연휴에 응급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는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노원 소방서 현장 대응단 정연도 소방사 전화 연결해서 설 명절 응급 의료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시의회가 2017년도 의정 모니터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 불만과 애로사항을 제때 전달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건데요. 현재 제3기 의정 모니터 요원 5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을 위한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더 워너다이스의 유앤미송 띄워드리면서 2017년 1월 25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기 좋은 1월입니다. 어떤 시작이라도 힘낼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명절 연휴에 갑자기 아이가 고열에 시달려서 진료를 하는 병원이나 문 연 약국을 찾아서 뛰어다녀본 경험 있으십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응급 상황은 날짜를 가려서 찾아오질 않습니다. 상황에 따른 대처 요령과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면 긴급한 상황에서 덜 당황스럽겠죠. 이번 설 명절에 응급의료 근무 현황은 어떨지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원 소방서 현장 대응단의 정연도 소방사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설 연휴에도 근무하시죠? 예. 바쁘겠어요? 연휴 때는 오히려 더 그렇지 않으세요? 네, 이번 설 연휴에도 저희는 근무합니다. 예. 저도 가족들과 명절을 함께 보내고 싶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근무할 생각입니다. 예. 그 소방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혹시 뭐 경찰들처럼 순찰 도는 게 있나요? 네, 저희도 이제 예방 순찰이라 해서 정해진 시간에 순찰 도는 것도 있고 이제 폭염이나 한파 대비해서 이제 시민들이 다칠 위험도 있고 위험한 이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찰관 분들은 순찰 도시면서 라디오를 좀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방 공무원 분들도 혹시 라디오 좀 들으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이번 명절 연휴 때마다 소방서는 오히려 더 바빠질 것 같다는 왠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또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다 보니까 비상 근무 체제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네, 명절 연휴 때는 평소 때보다 사건 사고가 많아지는 시기라 바쁜데요. 예. 네, 연휴 기간에는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여 운영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전 대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때는 주로 어떤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주로 교통사고로 인한 출동이 가장 많은데요. 명절 연휴에는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위험도도 그만큼 증가합니다. 예. 예, 교통사고는 다수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하므로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행위를 일절 금해합니다. 예. 또한 명절이다 보니 음식과 관련된 출동도 덜어 있는데요. 음식물 기도막힘이나 조리 중에 의한 화상,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 등 명절 때는 평소보다 출동이 많아집니다. 예. 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그게 가장 많을 것 같은 생각을 평소에는 하겠는데 명절에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또 그 음식을 잘못 먹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주로 해당되죠?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제 떡 같은 게 이제 꿀렁 넘어가면 이제 기도 막힘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과식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복통이나 구토, 뭐 설사 이런 증세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아니, 떡이 목에 걸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119가 올 때까지 우리가 당황해서 뭘 어떻게 못할 것 같거든요? 네. 그 방송에서나 뭐 여러 이제 책에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먼저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목에 걸리신 분 등을 이제 안는다는 식으로 해서 배 쪽에 이제 주먹을 쥐고 위로 밀쳐내는 식으로 이제 하임리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면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라고 할까요? 그 젖꼭지 아래쪽 그 중앙 부위 그 밑에 쪽을 강하게 이렇게 눌러줘야 되나요? 뒤에서? 안으면서? 명치 아래 부분을 이제 명치 쪽으로 끌어올리듯이 쳐내면 됩니다, 주먹으로. 아니,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은 좀 약해서 그렇게 하면 갈비뼈에 무리 갈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은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 등을 톡톡톡 이제 손바닥으로 치는 거죠. 예. 손바닥으로 이제 좀 강하게 밀치다시피 톡톡톡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경우는 사실 뭐 떡도 그렇지만 평소에 입에 잘 가져가잖아요. 뭐 별의별 물건을. 그래서 뭐 동전 삼키기도 하고 뭐 장난감 삼키기도 하는데 장난감 삼켰을 때도 비슷하게 하면 될까요? 장난감 같은 거 이제 삼켜지면은 상관이 없고요. 삼켜진 다음에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제거하는 시술을 받거나 이제 기도에 걸리는 상황이 가장 위험하고 이제 넘어가는 건 또 상관이 없습니다. 아, 걸리면 오히려 좀 위험하지만 넘어가면 차라리 당장은 위험하지 않아서 추후에 병원 가서 처치할 수 있으니까. 예. 뭐 지금까지 뭐 출동 많이 하시면서 에피소드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뭐 특이하게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많은 출동을 나가봤지만 제일 기억나는 출동으로는 언제 한번 대입 시험 준비 학원으로 출동을 나갔는데 선생님이 강의하시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심정지가 온 거예요. 선생님이 강의하시다가? 예. 그래서 신고받고 골든타임 내에 도착해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나니까 선생님의 심장이 다시 돌아오고 의식이 회복된 경우가 있었어요. 네, 학생들도 얼마나 놀랐던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네요. 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놀라고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연령의 학생들이었습니까? 보통 이제 복학생이나 이제 고3 애들 같은데 지금은 이제 대학들 잘 갔겠죠. 아이고,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고요. 학생들도 그렇게 위급 상황에 출동하면은 긴장 안 타세요? 항상 이제 신고를 받고 이제 지령서를 이제 듣는데 거기서 이제 간략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가는데 긴장될 때도 많고 또 신고하면 또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때도 많고 이렇습니다. 아,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출동하다 보면은 요령이 생겨서 나중에는 좀 침착하게 그 소방관분들도 대처가 가능한가 보죠. 예. 대처 가능합니다. 자, 아까 같이 그렇게 쓰러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응급처치를 하면 좋을까요? 학생들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은데. 보통 쓰러진 경우에는 의식을 확인하고 호흡을 하고 있는지 그 정도가 이제 일반인들이 가장 확인하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고를 먼저 하시고 그렇군요.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호흡을 하는지 확인하고서 신고를 하면서 또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119에서 이제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하라든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그 119 구급센터 전화 통화에다가 어떤 상황인지 명백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명절에 가장 많이 또 전화 받을 것 같은 게 화상사고 아닐까요? 전 붙이다가 기름에 데이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뭐 나중에 보니까 아유 손이 언제 이렇게 됐나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긴급하게 이렇게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는 일단 소방관이다 보니까 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시민들의 경우 화상에 대해서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하기가 어려운데요. 화재가 발생해서 화상을 입는 경우 화상 부위를 흐르는 찬물에 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옷까지는 재빠르게 벗고 상처 부위가 붓기 전에 반지나 시계, 장신구 뭐 이런 거는 제거 미리 해야 되고요. 상처 부위를 소독된 천이나 깨끗한 수건으로 감싼 후에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이동이 잦은 명절이다 보니까 또 반가운 마음에 손자, 손녀들 보러 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시면은 이게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낙상사고.
그럴 때 네네. 다리가 접질리거나 어디라고 하나요? 엉덩이뼈가 다쳤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분들은 뼈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시거나 하면 바로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고관절 골절이 많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고관절 골절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움직이지 마시고 바로 재빨리 119로 신고하셔서 최소한의 이동을 이제 자제하는 거죠. 추우실까봐 따뜻한 데로 옮긴다고 이렇게 들쳐매고서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되나요? 네, 그러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추후 경과가. 그렇군요. 네. 차라리 그 자리에서 좀 옷을 덮어드리든지 보온을 확보한 상태에서 119가 올 때까지 최대한 안 움직이고 기다리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좀 당황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어디에다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 당황스러우면 119조차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 세 글자조차도. 네. 우리가 어디다 연락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국번 없이 119. 119. 네. 예. 국번 없이 119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2016년 6월에 구급상황관리센터를 개소했는데요. 예. 이곳에서는 의료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곳에 상주하는 전문 지도의사가 있어요. 전문 지도의사를 통해 의료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병원 진료와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상황이나 각종 질병에 관한 궁금증 해소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고요. 병원 약국 여는 곳이나 그런 것도 사소한 것도 물어보셔도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겁니다. 예, 거기는 어떻게 연락을 하나요? 전화번호나 홈페이지나 다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게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굳이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중에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119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119 애플리케이션? 네, 그것을 이용하면 이제 신고도 가능하고 안내 사항도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어르신들의 경우는 또 스마트폰이 사용이 힘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냥 119에다가 전화를 하면은 그 의료 상담 같은 걸로 연결이 되나요? 예, 일단은 의료 상담 119로 전화하시고 신고를 할 건지 이제 안내 사항을 받고 싶은 건지 이제 일단 물어보는데 의료 상담을 받고 싶다 이러면 또 의료 상담으로 또 전화를 넘겨줍니다. 그때 그렇군요. 이제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예,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119 애플리케이션, 그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국번 없이 119 이거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자,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번 명절에? 네, YTN FM 청취자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모쪼록 설 연휴 고향길 내려가실 때 안전운행하시고 겨울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번 설 연휴 친척들과 또 가족들과 즐겁게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소방사님도 설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순찰 돌면서 시간 나시면은 저희 94.5MHz 뉴스 듣고 싶으실 때 소방관 분들에게 좀 전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노원소방서 현장대응단의 정현도 소방사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저는 창암동에서 4년째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일입니다. 다른 베이커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좋은 재료를 쓰려고 많이 노력했고 발효종을 만들어서 빵이 좀 소화가 잘 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빵집입니다. 30여 가지 정도 되는데 이제 계속 변화를 주어서 종류를 많이 늘리지는 않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빵이 나오는 시간대는 9시에 저희가 오픈을 하는데요. 콘부터 먼저 나오기 시작하면서 2시까지 차례대로 빵 스케줄대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죽을 이용한 탕종빵이 인기가 많은데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바게트 맛있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개인 베이커리들 보면은 예전과는 좀 틀리게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집만의 어떤
특징들이 잘 나타날 수 있게 제품들을 만들다 보니까 요즘에 그 소비자들이 획일화된 빵 제품들보다는 개성 있는 그런 빵집들을 좀 찾아다니는 그런 개성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한테도. 직장 다닐 때보다 조금 더 주인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가 좀 있고 제가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들 수 있고 제가 쓰고 싶은 재료를 써서 만들 수 있다는 거에 제일 매력적이고 보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제품 개발만 하다가 제 가게는 처음 이제 오픈한 거죠. 아무래도 기업에서 하다 보면은 제가 의도된 거를 하기보다는 뭔가 이윤추구 원가 관리라던가 그런 부분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직장인들보다는 좀 휴무라던가 가족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더 줄어들었다는 거. 자영업자들이나 같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싶은데 뭐 임대료라던가 주변적인 여건들에 의해서 많이 못하거나 다른 데로 또 이동하거나 뭐 그럴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한 자리에서 전통을 만들어가면서 오랫동안 개인 빵집을 운영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상암동에서 베이커리 카페 운영하시는 김영일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직장 다니시다가 창업을 하신 건데 빵집 사실 저도 이런 로망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빵 내음이 쫙 나는 그 빵집 상상하면 얼마나 평화롭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좋습니까? 근데 이렇게 김영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현실이잖아요. 책임감도 많이 생기고 뭐 보람찬 일도 있지만 오히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줄 정도로 바쁘시다고 하네요. 그리고 빵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전국의 빵집, 유명한 빵집 찾아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그 빵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들 찾아다니기도 하는데 빵 싫어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죠. 밀가루 알레르기 있는 분들 말고는 다 빵들 좋아하실 텐데 또 맛있는 빵 개발하는데 노력해 주시고요.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힘내서 또 좋은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영일님께는 저희 수도권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타미야의 Officially Missing You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서울시 소식과 경기도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따뜻한 명절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유현식 일자리 노동정책관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책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일자리 문제 참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신조어도 많이 나왔는데 뭐 호모 인턴스, 부장 인턴, 뭐 흑수저 금수저에서 나온 흑턴, 금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뭐 호모 인턴스는 뭐 죄송합니다. 인턴만 하는 사람들, 그걸 떼서 호모 인턴스, 그리고 부장 인턴은 부장만큼 인턴 경력만 많다, 뭐 이런 건데, 지난주에 2017년 서울시 일자리 종합계획을 발표하셨잖아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역대 최대 예산인 1조 원을 투입해서 좀 32만 개 일자리를 뭐 청년, 여성 이렇게 특화된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일자리 이런 계획들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예. 일단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한 4만 개 신규로 이제 일자리를 저희가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청년에 특화된 그런 일자리를 많이 확대했습니다.
청년들 못지않게 지금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게 공교롭게도 자식 세대들과 부모 세대들이 경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중장년층은 어떤 대책이 있나요? 예, 중장년층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다양한 그런 일자리들을 저희가 많이 그 확대를 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사회공헌 일자리라든가 보람 일자리라고 해서 예. 뭐 각 그 사회복지관 등에서 사회복지 서포터라든가 예, 그다음에 뭐 어르신 일자리 코디네이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일자리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 중에 하나 일자리는 계속 가는 것 같은데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청년 실업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청년 취업 지원 서비스의 어떤 종합적인 그런 기관으로서 청년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다음 달에 좀 여기 시내 중심에 좀 문을 열고 예. 청년 취업에 관한 각종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좀 확대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은 청년들이 이 청년 일자리 플러스 센터 여기를 방문하면 어떤 내용을 들을 수 있죠? 네, 여기에는 저희 한 20여 분의 그 일자리 상담사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그래서 다양한 어떤 일자리 그 정보는 물론이고 어떤 취업 상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스터디룸이 이제 한 10몇 개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들이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이 스터디룸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런 데 와서 이제 무료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멘토링이라든가 취업 특강 이런 것들도 할 생각입니다. 예, 2월 중에 청년 일자리 플러스 센터가 생기면은 스터디룸도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군요. 예. 기존에 그 청년 지원 정책 하던 것도 잘 되던 것은 계속 이어가잖아요. 그런 예,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이제 가까운 곳에 여러 가지 정보하고 이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카페를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41개소인데 우리가 올해는 한 100개소까지 저희가 좀 늘려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가까운 곳에서 좀 여러 가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해주는 저희들이 서비스를 했습니다. 작년에 한 4,000명 이용했는데 올해는 한 10,000명까지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할 생각입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업하고 구직자 간의 그 이른바 미스매칭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좀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예,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저희가 그 굉장히 다양한 그 취업 지원 기관을 통해서 이제 일자리 이제 알선 매칭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저희가 좀 청년들이 믿을 만한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서울형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해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한 500개 정도 더 발굴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곳으로 취업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청년과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고용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할 생각입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착이 돼서 기업들은 뭐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하고 청년들은 갈 곳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대표 공공 일자리죠, 뉴딜 일자리도 개선이 됐다고요? 예. 저 당면한 청년들의 어려운 그 실업 문제를 반영해서 작년의 경우에 2,000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5,500명으로 저희가 늘렸고요. 그 일자리 사업소도 청년들이 좀 자기네 적성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290개 정도 일자리를 마련했고 임금도 저희가 그 서울형 생활임금인 시간당 8,200원 적용해서 이러면은 월에 한 171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취업을 위한 교육도 하고 이런 좀 여러 가지 그 유지 관리도 저희가 많이 할 생각입니다. 예. 사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어디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저희 그 대표적인 그 120 다산콜로 전화하시면 알 수 있고 저희 시 홈페이지나 또 저 일자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잡서울.kr이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시면 각종 정보를 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120 다산콜센터에 문의를 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군요. 자, 이 일자리 정책 참 걱정도 많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고민 많을 텐데요.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일자리와 관련해서 뭐 당부 말씀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예.
하여튼 서울시는 올 한 해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해서 많은 일자리들을 창출하고 청년들한테 다양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 명절을 앞두고 취업 준비생들 이번에 고향에 내려가야 되나, 친척들 모이는데 가야 되나 고민 많을 겁니다. 또 어르신분들은 궁금해도 그냥 모른 척 해주시고요. 또 취업준비생 분들은 또 어른들 안 찾아가면 서운해 하시니까 그냥 가서 인사 말 나누고 덕담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연식 서울특별시 일자리 노동정책관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에게 늘 흥미롭고 도움될 만한 소식 전해주고 있는 YTN 김학무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학무 기자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자, 최근에 경기도의회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도의회하고 독도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해서 화제였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경기도의회의 동호회 모임인 독도사랑과 국토사랑회가 도의회 앞과 독도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었죠. 예. 모금운동을 통해서 7천만 원의 기금을 모아서 설치하기로 했던 건데요. 하지만 일부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 기금 모금을 직접 하지 않고 시민단체 등 민간을 통해서 모금하기로 한 겁니다. 예. 도의원들이 직접 모금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요. 도의원들은 또 민간의 모금 운동을 통해서 도의회에 먼저 소녀상을 건립하고 이 과정에서 외교 전문가나 나눔의 집, 또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의견을 나눠서 독도소녀상 건립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평화의 소녀상 하나만 가지고도 일본이 굉장히 트집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에서 또 시끄러운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참 말도 안 되는 주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건립하기가 쉽진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독도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다는 데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일본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 일단 우리 정부 측에서도 소녀상 문제를 성격이 전혀 다른 독도와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고요. 경기도나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 등에서도 추진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일본 측이 사과해야 할 위안부 문제를 독도와 연계하면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 문제화하려는 것에 동조하는 셈이 된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예. 현실적으로도 독도는 천연기념물이라 인공적인 조형물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서 당초부터 도의원들이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발표부터 해서
그 논란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경기도가 이렇게 독도에다가 소녀상을 세우는 것 취지는 100번 이해하지만 사실 일본 국민들도 이 소녀상이나 이 독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떠들썩해지고 이슈화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바라서 아무래도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우면은 많은 돈이 드는 병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경기도가 이런 저소득층을 위한 치료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 경기도가 지난 2008년부터 그 저소득층 환자의 그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눔 문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 경기도 내 그 기업과 병원 8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그 인공관절 수술이나 그 화상치료, 또 그 장애아동 의료비를 지원하고 얼굴 기형 기능장애 재건 수술 등을 그 돕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그 900여 건의 지원이 이루어졌고요. 그 26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었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몇백만 원씩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그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과 기업체가 많지 않아서 그 앞에서 열거한 치료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좀 더 많은 기업과 병원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면 그 어려운 우리 이웃이 다양한 그 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말 필요한 분들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말 많았던 그 화성시의 광역 장사시설 조만간에 공사를 시작한다고요? 네, 그 화성시가 추진하는 그 광역 종합 장사시설인 그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 공사가 조만간 시작됩니다. 예. 화성시가 그 지난 21일에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서수원의 그 일부 주민들이 그 반대로 무산되자 그 공청회를 생략하고 예정대로 메모리얼 파크 건립 사업을 그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화성시는 그 환경 영향 평가 결과 소수원 주민들이 그 우려하는 대로 환경적인 피해는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요. 예. 화정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은 모두 그 환경 기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소수원 지역은 그 직선거리로 2km 이상 떨어져 있는 데다 또 그 칠보산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그 피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 지난해 그 경기연구원 조사에서도 그 메모리얼 파크에서 나오는 그 오염 물질이 그 서수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담배 한 개에 비해서 나오는 오염 물질보다 훨씬 적다. 뭐 이런 결과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화성시는 현재 사업 추진이 늦어진 만큼 그 올해 그 6월까지 토지 보상을 마치고 공사를 서둘러서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소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YTN 김학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브로큰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